네, 안녕하십니까. 자, 도로교통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는 목적하고 용어가 있죠. 용어 정의가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도로교통법의 목적사항이 나오는데요. 자, 도로교통법 목적은 도로에서죠. 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협 또는 장애를 방지 제거하고, 자, 우리 교통에 원활한 확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용어 정의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용어 정의는 하나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우리 지난번 서울시 운전직에서도 한번 출제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전히 잘 나오는 테마입니다. 자, 용어 정의에서 첫 번째 정리할 것은 여러분 도로가 나옵니다. 자, 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우리 도교법에서 말하는 도로. 자, 도로교통법은 자, 줄여서 도교법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 도로 개념은 자, 네 가지 요소가 나오죠. 자, 도로는 우리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 도로법상 도로, 자, 또는 자, 우리 유료도로법 나오죠. 자,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가 나옵니다. 유료도로, 자, 또는 농어촌 도로가 있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자, 여러분들 거기 나오는 우리 일정 장소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정 장소라고 하는 것은 자, 불특정 다수입니다. 자, 포인트를 잡으세요. 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자, 통행할 수 있도록 바로 공개된 장소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일종의 사람 차마가 자, 통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공개된 장소다. 자, 그것 하나 잡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개된 장소입니다. 자, 일단 여기 포인트는 우리 도로법상 도로도 들어가고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도 들어갑니다. 또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자, 여기도 우리 도교법의 도로 개념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또 자, 불특정 다수입니다.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특정인이 통행한다. 이럴 때는 도로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공개된 장소입니다. 자, 공개되지 아니하고 자, 우리 둘만이 아는 길이다. 뭐 이런 것은 일반적 도로 개념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울러서 여러분들 같이 하나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자, 우리 도로교통법상 자, 도교법입니다. 자, 도로교통법상 자, 도로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도로에서 우리가 차마를 운행한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운전 면허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곧 이 말은 우리 도교법에 해당되는 도로에서 자, 면허가 없이 운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으로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대신 비교. 여러분들 음주라든가 또는 뺑소니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상 후, 자, 사상 후 자, 미조치라든가 미신고를 했다. 이면 뺑소니예요. 자, 이 경우는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자, 모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취득하기 위하여 자, 주행 연습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학 운동장에서 자, 우리 대학 운동장에서 일반점들 우리 운전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경우는 현재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했었죠. 근데 자, 대학 운동장은 우리 도교법상 도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때 운전 연습을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때 운전 연습을 술을 마시고 했다. 자, 이럴 때는 음주 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라든가
뺑소니 이것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도로 개념은 이렇게 네 가지를 잡아 두시면 되겠어요. 자, 또 한 가지. 자, 거기 자동차 전용 도로하고 고속도로가 나오죠. 자, 이것도 두 개 비교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고, 자, 그리고 고속도로가 나오네요. 자,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거기 자동차 많이 다닐 수 있는 설치된 도로를 말하죠.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말합니다. 자,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한 거. 자,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도록 설치된 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간간히 이것을 자, 자동차 고속 운행에만 설치된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라면 틀렸죠. 그죠? 그건 고속도로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를 두 개 바꿔치 가기 때문에 하나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차도도 나오고 중앙선, 차로 그리고 차선이 나오죠. 자, 그것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점들 이 관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우리 차도가 있다고 봅시다. 차도. 자, 그리고 또 보통 차도가 있으면 보도가 구분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편의상 여러분. 자, 여기 이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자, 바로 그거죠. 자, 이것을 우린 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양쪽은 우리 보행자가 다니면 보도가 되겠죠. 보도. 자, 그리고 자,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 자, 황색 실선이 있거나 또 황색 점선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 인공 구조물, 울타리 이런 걸 쳐지는 게 있죠.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 중앙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앙선 개념은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자, 차마의 통행 방향을 정하기 위한 거다. 예, 통행 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거다. 자, 중앙선이 있게 되면 일반적 차량은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 이쪽 차량은 이렇게 진행하겠죠. 차마 통행 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중앙선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선은 일반적으로 황색 실선이나 내지는 황색 점선 또는 중앙 분리대나 울타리 등이죠. 자, 그런 걸로 구별된 시설물을 일반적으로 중앙선이라고 한다. 그거 하나 정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 중앙선에 관련해서 단서 규정 하나 보시면 돼요. 자, 가변차로가 설치됐다고 했죠. 이때는 그 신호기에 지시하는 진행 방향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일반적으로 중앙선으로 본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가변차로라는 것은 자, 우리 차량의 통행이 많을 때 많은 쪽이죠. 자, 기본적으로 가변차를 설치했다면 가변차로는 자, 신호등이 우리 신호기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출입이 안 될 것이고 이러면 통행이 가능한 그런 가변차로입니다. 이게 만약에 가변차로라고 한다면 자, 우리 가변차로는 일반점들 보통은 1차선을 가지고 하나 만들 수 있겠지만은 가변차로가 두 개, 세 개가 될 수도 있긴 해요. 가변차로 일대 중앙선은 가장 왼쪽입니다. 자, 진행 방향이죠. 자, 만약에 차량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진행 방향에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황색 점선이 없다면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자, 진행 방향에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중앙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울러서 차로가 있고 차도가 있죠. 자, 보시면 자, 보통 우리 중앙선 사이에 이렇게 차선이 있잖아요. 차선이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선으로 구성된 것이 차선이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차선으로 구분된 이 부분을 차로라고 하는 겁니다. 차로. 자, 그래서 우리가 1차로, 2차로 그러죠. 중앙선부터 가깝게 1차로, 2차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용어적인 특징에서는 여러분 한 가지 볼 것, 그 차선 개념을 하나 봐두시면 됩니다. 자, 거기 차선 개념은 자, 우리 용어정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이쪽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고자 하는 그 선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제 간간히 문제상에서 차선을 물어보면서 이것을 차도와 차도를 구분한다. 자,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 되겠죠. 차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차가 다니는 그 도로, 이걸 차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도에 대비되는 것이 차도고요. 그리고 차선은 이렇게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차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차도와 차도를 구분하고자 하면 틀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중앙선은 차량의 통행 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행 방향. 자,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영어적인 문제로는 차도, 중앙선, 자, 그리고 차로, 차선은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네 개 개념은 그렇게 체킹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노면 전차 전용도가 나오죠. 자, 노면 전차입니다. 자, 우리 도로 위에 궤도를 설치하고 다니는 과거에 전동차 이렇게 불렀던 그런 차가 노면 전차입니다. 노면 전차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간간히 우리 관광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자, 도로 위에 레일이 깔려 있죠. 그리고 우리가 궤도라 그래요. 자, 그럼 거기에 운행하는 그 차를 노면 전차라고 보시고, 자, 노면 전차에는 전용도가 있죠. 자, 그래서 자, 도로에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에 표시해 가지고 이런 노면 전차가 다니는 전용도다. 그렇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전거 도로가 보이네요. 자, 현재 우리 용어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전거 도로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약간 개정이 됐었죠. 자, 그래서 우리 법은 여러분 자꾸 개정되고, 개정된 파트에서도 우리 시험 시행일자에 시행되고 있는 법이 우리 시험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할 것입니다. 아마 저희 교재도 올해 4월달까지 시행되는 걸 기준으로 교재 작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5월달 시행되는 것들이 또 한두 개 추가됐거든요.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 각 부분에서 제가 다시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전거 도로가 나오죠. 자, 자전거 도로는 우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죠. 이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다니는 것은 일반적들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도로법 개정에서 좀 초점이 됐던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죠. 그래서 자전거라든가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자,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는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전동 킥보드라든가요. 또는 우리 전동 이륜 평행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간히 보면 위험하게 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평행차 이런 것들 또는 우리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도 여러분들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우리 개정사항에 많이 추가가 됐어요.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기존에는 자전거만 다녔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자전거 도로라고 합니다. 그럼 자전거 도로의 유형 자체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요. 자전거 전용 도로. 자, 또는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 도로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죠. 그래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자, 또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죠. 자, 자전거 이건 전용 차로입니다. 자, 위에는 전용 도로고요. 여기는 전용 차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는 자전거 우선 도로가 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를 자전거 도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또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있고
또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고 또 자전거 우선 도로로 나뉠 수 있다. 네 가지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10번째죠. 자전거 횡단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자전거 횡단도입니다. 자, 아마도 우리 사람이 횡단하게 되면 횡단보도란 말 쓰잖아요. 자, 여기는 자전거나 우리 개인용 이동장치가 횡단할 때 건너는 부분을 자전거 횡단도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보도가 나오죠. 자, 보도입니다. 자, 일단 보도는 우리 보행자가 통행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행자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도로입니다. 자,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유모차라든가 보행 보조용 의자차 있죠. 이걸 포함한다 나와 있죠. 보행자 또는 일반 유모차 또 우리 보행 보조형 의자차죠. 일명 휠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행 보조용 의자차입니다. 자, 이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보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 뒤에 우리 35번에 나오는 우리 보행자 전용 도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잠깐 차이만 봐드리면 우리 보도하고 보행자 전용 도로다. 일단 차이점은 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한다겠죠. 그 보행자는 유모차나 우리 보행 보조용 의자차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행자 전용 도로는 보행자만이 통행할 수 있다. 그 만자가 들어갑니다. 시험용으로는 우리 보행자만 이 만자가 들어가게 되면 보행자 전용 도로다.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통행한다고 나오면 보도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보도는 보행자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는 보행자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도로, 뭐 그렇게 이해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째 나오는 길 가장자리 구역입니다. 자, 길 가장자리 구역이지요. 일단 길 가장자리 구역에서는 항상 또 잘 물어보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 문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 길 가장자리 구역은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자, 이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래서 설치되는 우리 도로 가장자리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그 구역을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 여러분 우리 객관식에서는 아주 잘 물어본 한 가지고요. 자, 물어본 여러분들 거의 딱 정형화됐어요. 자, 길 가장자리 구역은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입니다. 자, 문제 나오면 꼭 틀리게 보도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그렇게 나오죠.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에요. 자,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했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 차도가 있고, 자, 차도가 있고 또 양쪽에 보도가 있다. 자, 보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이 됐다면 길 가장자리 구역은 필요하지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보행자는 보도로 다니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죠. 여기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자, 문제상에서 자, 여기도 이 부분이 차마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름도 틀린 지면 되겠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다. 자, 말 그대로 우리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았다면은 하나의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도, 보도 같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들 이 차가 다니는데 보행자가 다닐 길이 없잖아요. 자, 그럴 때는 자, 우리 끝부분이죠. 자, 끝부분에 보통 한 50cm 정도 간격 있죠. 이 정도 간격을 확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길 가장자리 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길 가장자리 구역을 확보해라. 대신 보도차도가 구분이 됐다면은
길 가장자리 필요 없겠죠? 우리 보도로 다니면 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근데 길 가장자리 구역은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다. 꼭 기억해 두시고 또 보행자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지 차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면 틀렸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회 횡단보도가 나오죠. 자, 횡단보도라는 것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 부분, 즉 안전표지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횡단보도입니다. 보도. 자, 교차로는 우리 십자로, T자로 그 밖에 둘 이상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 교차되는 부분을 교차로, 뭐 십자형도 있고 T자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안전지대가 나오죠. 자, 이것도 여러분 같이 한번 또 비교를 하셔야 돼요. 안전지대가 있고 또 안전표지가 있죠. 안전표지. 자, 그리고 안전표지와 같이 신호기. 이 세 개의 개념을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거기 써졌죠. 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통행하는 자, 우리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죠. 그래서 보행자나 차마의 일정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표지나 위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된 도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로 부분에 보게 되면 특히 뭐 로타라든가 뭐 삼거리, 사거리 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점들 우리 뭐 삼거리가 있다, 사거리가 있다 이렇게 하셨을 때, 자, 이쪽 부분에 자, 말그대로들 이렇게 뭐 표시되어 있는 거 한 번씩 본 적 있나요? 자, 이런 부분이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안전표 표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안전지대라고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안전표지입니다. 안전표지는 거기 17에 나와 있죠. 안전표지는 교통 안전에 필요한 주의 표지가 있죠. 규제 또는 지시 등을 표지하는 표지판이나 또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선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전표지는 어떤 표지판, 자, 표지판 여러분 우리 규제 표시도 할 수 있고 지시 또 내지는 일종의 이제 우리 주의 표시도 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자, 또 표지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로 바닥에 표시되어 있는 기호 문자 선 등을 말합니다. 도로 바닥에 표시가 돼 있는 바로 기호 또는 문자 또는 선, 알겠죠? 그걸 안전표지다. 그래서 일정 선들도 전부 다 안전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신호기입니다. 자, 신호기는 도로교통에서 자, 거기 보시면 문자, 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문자라든가 또는 기호 또는 등화 등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행, 정지 또는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전기 힘으로 조작하는 어떤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내지는 전기 힘으로 조작하는 그런 장치를 신호기라고 합니다. 자, 이걸 같이 쓰는 이유는 간간히 신호기하고 안전표지를 다르게 지문이 뜨기도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지판이나 도로 바닥에 기호 문자 선을 신호기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런 형태. 그래서 안전표지가 일반적으로 주의시는 규제든 지시든 이런 표지판하고 또 바닥에 표시된 기호 문자 선 이게 전부 다 안전표지고요. 자, 신호기는 문자 기호 보통 이제 등화 등이 많죠. 그리고 꼭 등화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문자 기호 등화 등 사람 전기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신호기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기 안전표지까지는 정리가 됐고요. 이제 우리 19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8회 차마 부분입니다. 이 차마 부분도 여러분들 아주 잘 물어본 한 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거기 차마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차마 개념이지요. 자, 차마는 한마디로 차하고 우마를 말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차하고 우마입니다. 자,
자, 일반점들 우마는 뭐 간단하죠. 근데 사실 요즘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자, 우마는 거기 우리 뭐라고 나왔죠? 교통 내지는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하죠. 그래서 우마라는 것은 우리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 한마디로 소하고 말이잖아요. 뭐 지금은 도로에 소, 말을 이용해서 운수, 뭐 짐을 실어 날리고 그런 광경 거의 보기 힘들죠. 어쨌든 우마가 있고. 자, 문제는 차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차의 개념은 자, 거기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자동차가 나옵니다. 차에는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 자, 그리고 편의상 순서 좀 바꿀게요.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뭐 줄여서 원자 있고요. 자, 또 우리 건설 기계도 들어갑니다. 건설 기계. 자, 그리고 또 우리 자전거 보이죠? 자전거입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도 차의 일종입니다. 그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장치 등이 나오는데요. 자, 그 장치에 관한 것은 자, 사람, 가축, 동력, 힘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자, 다시 말하면 사람이나 가축의 힘 또는 동력입니다. 동력. 자, 그래서 도로에서 운전이 되고 있는, 즉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을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의 개념은 자,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올 거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사람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뭐 대표적인 뭐좀들, 뭐 손수레 같은 거, 또 우리 가축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우마차 있죠? 우마차. 자, 우마는 뭐 소하고 말일 것이고요. 우마만 이야기할 땐 우리 일종의 차마의 일종이고, 우마차는 차로 들어갈 수 있다. 또 동력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대표적인 우리 경운기 같은 거죠. 경운기 등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차의 개념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여러분 여기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있죠. 이 두 개를 합해서 자동차 등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자, 두 개를 합해서 자, 일종의 자동차 등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자동차 종류입니다. 자, 자동차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5개가 나오죠. 5개. 자, 자동차 종류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승용 자동차, 또 승합 자동차이죠. 자, 또 일반적으로 특수 자동차도 있죠. 그래서 승합 그리고 특수 자동차. 뭐 특수 자동차는 여러분들 뭐 견인형 레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수 자동차. 자, 또 화물 자동차. 그리고 이륜 자동차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자, 우리 건설기계 관리법 26조의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건설기계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부 건설기계가 포함돼 가지고 자동차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 개념은 아마 그 밑에 우리 20번에 나와 있죠. 20번. 자동차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자, 보시면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특수 자동차, 화물 자동차, 그리고 이륜 자동차입니다. 승용, 승합, 특수, 화물, 이륜이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 건설기계 관리법 26조의 단서 규정에 나오는 건설기계입니다. 자, 여기 건설기계 대표님들 뭐 우리 덤프트럭이나 천공기 뭐 이런 것이 들어가긴 해요. 자, 그래서 우리 20년도 서울시 운전직에서는 자동차 개념의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자동차 개념에 일부 건설기계도 포함은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일부기 때문에 나머지 건설기계는 차에 들어갑니다. 자동차가 아니고 차. 근데 일부 건설기계는 우리 자동차 개념에 포함이 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그 밑에 21번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묶어서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125cc 이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125cc 이하를 말합니다. 자, 전기 동력을 사용할 때는 11kW 이하로 나와 있죠. 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는 11kW 이하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전기 동력 할 때는 똑같이 11kW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자, 똑같이 이런 우리 원동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1kW 이하 전기 동력을 할 때는 또는 일반적으로 배기량은 125cc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원동기를 단차.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도 125cc 이하입니다. 그리고 전기 동력을 쓸 때는 11kW 이하다. 그래서 그 자체가 원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그런 원동기를 단차를 원자로 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대신 여기는 다 내갖고 나온 거 있죠. 일반적으로 전기 자전거입니다. 우리 전기 자전거는 원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 자전거는 제외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25cc 이하를 말합니다. 이륜 중에 125cc 이하. 우리 오토바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것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다. 그리고 또 그런 원동기를 단차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비교 개념. 여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륜 자동차 있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륜 자동차는 125cc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125cc 이하가 되버리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장들은 이륜 자동차는 125cc 초과하는 것이 자동차 개념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리고 자동차하고 원자를 합해서 자동차 등이다. 이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동차 개념에는 일종의 우리 견인되는 차들 있죠. 자, 견인된 차도 자동차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견인이 되는 것도 자동차 일부로 본다까지 같이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하고 원자는 그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우리 원자하고 건설기계 들어갑니다. 또 자전거 들어갑니다. 또 사람이나 가축 동력 힘에 의해서 운전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간간히 이제 우리 차에 해당되지 않는 걸 보이죠. 자, 거기 단서 규정을 보게 되면 철길 또는 가설된 소를 이용해서 운전되는 것 이런 것은 일종의 이제 제외가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유모차나 자 보시면 우리 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 보시면 됩니다. 차가 아닌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이거 아니면 차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걸 보면은 유모차는 차가 아니겠죠. 또 우리 보행보조용 의자차다. 이것도 차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자전거는 차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우리 철길이나 가설된 선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통 우리 케이블카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케이블카라든가요. 전동차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은 차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차의 개념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 자, 기본적으로 우리 전동차라든가 또는 우리 케이블카 이런 것도 차의 개념은 안 들어가겠죠. 자, 또 소화용 자전거 우리 세발 자전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아니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차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들 그렇게 하나 같이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노면전차는 궤도를 이용해서 운행되는 차를 말합니다. 자, 그 밑에 자동차 개념 말씀드렸죠. 자, 원동기상에서 운전되는 차로서 자,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자동차 개념은 승용, 승합, 특수, 화물, 이륜. 그때 이륜은 125cc 초과. 거기에다가 일부 건설기계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보이죠? 여기는 이륜 가운데 125cc 이하. 전기 동력일 때는 11kW 이하입니다. 또 그 밖에 자, 배기량 125cc 이하. 원동기를 단차라고 나와 있죠? 대신 전기 자전거는 제외. 자, 그렇게 하나 정돈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하나 나오죠. 자, 그것 따라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자,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는 거기 요건 등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시속이 25km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는 우리 원자 중에서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원동이 장치 자전거 중에서 자, 시속이 25km 이상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25km 이상이 나온다. 자,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 그럴 때는 전동기가 작동을 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and 자, 중량이 30kg 미만이라고 나와 있죠. 그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5km 이상 갈 때는 전동기 작동이 안 돼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중량은 30kg 미만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 부령이 정한다 나와 있죠. 우리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부령을 정하는 것은 대표님들 우리 전동 킥보드 같은 거, 그죠? 전동 킥보드 이런 게 개인형 이동장치이겠죠. 자,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 전동을 이용하는 이륜 평행차죠. 이런 거. 그래서 이륜인데 평행을 유자동 만든 그런 겁니다. 자, 또 일반적으로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입니다. 자,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은 그렇게 잡아두시고요. 자, 자전거 나와 있고요. 자, 자동차 등은 아까 얘기했죠. 자동차고 원절 앞에서 자동차 등이라고 합니다. 자, 또 자전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앞에서 자전거 등이라고 써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자전거가 있다면 이 자전거하고 아울러서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 있죠. 두 개를 합해서 자전거 등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념은 이렇게 잡아두시고 아울러서 자전거 앞에서 자전거 등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용어정의 25 자전거 등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